네, 안녕하세요. 정치화사 백성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정치화 수다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구독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엔 정말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촬영 포인트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촬영을 하는데 자꾸 역광에 뭐 너무 아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좁아요. 제가 오늘 서재로 한번 짐을 좀 치워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찍을지 아니면은 다시 또 식탁으로 돌아갈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2025년에는 좀 다소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좀 돼서 저희 국가 외교, 경제 모두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새해 첫날부터 좀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무한공항 참사도 있었고요.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발부가 됐죠. 제가 저번에 체포영장 청구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그 이후의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저녁에 공수처에서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서부지방법원에 했습니다. 이따 이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대략 체포영장 심사를 33시간 정도 했어요. 사실 저도 중간에 그래서 혹시 이게 영장이 기각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3시간의 심사 끝에 결국은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백성문의 시선에 들어오시는 또 저와 생각이 다른 많은 분들은 야 너는 법조인이 아는 것도 없이 이번 체포영장은 무조건 기각이야. 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셨습니다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수와 진보 누굴 지지하느냐 누굴 지지하지 않느냐의 틀에서 벗어나서 상식적인 법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청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명의 장성들 또 경찰청장, 서울청장들 전부 다 구속이 됐죠. 모두 다 내란과 관련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의 정점에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12월 3일 날그 국회에서의 현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이 준비가 됐고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꽤 많은 일들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물론 뭐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다퉈지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에 불응할 우려,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확실한 경우에는 혐의 여부는 좀 느슨하게 판단해서 보통은 영장을 발부를 해줍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극렬하게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그 영장 청구 자체가 무효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고 이거 통치행위에 불과하고 비상계엄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자체가 무효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이 영장 발부 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3시간 정도 지났고요. 좀 특이한 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뭐가 문제지 하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기소가 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야, 서부지방법원 출신 두 명이 이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이제는 한 명은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만 올라와 있다는 것 등을 종합해보면 이거 너무 편파적인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된 것 아니냐, 체포영장.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법원 쇼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단은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에 일반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할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의 체포영장 심사에 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꼼꼼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수사에 3번 불응한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나 공수처 나갈 생각 없다, 저기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뭐 일단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워낙 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 검찰에도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부분은 치유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어떻게 발부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발부된 영장이 무효다. 그리고 영장 발부와 관련돼서는 사실 후속적으로 법원에 다툴 방법 자체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굉장히 참신한 방법을 또 쓰긴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기관이 침해한 것이니 헌재에서 권한쟁의 이 심판 부분에 대해 판단해 달라 라고 청구하면서 이 영장의 효력을 일단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 달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전 그래서 일단은 윤곽근 변호사께서 워낙 그 법적 영역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냈구나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와 진보, 내가 지지하는 자, 지지하지 않는 자의 커플을 벗겨내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 이 사안은 법조인의 시각으로 굉장히 명백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분들께서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라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부분은 법적인 다툼이라기보단 정치적인 다툼이다. 결국 지지자들에게 이 발부된 영장은 문제가 있으니 막아달라라는 호소와 다를 바 없게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지금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이 혹여 집행되면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다시는 이재명 대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것처럼 지금 재판 지연하고 수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법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최소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지, 법원의 판단마저 존중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해왔고 또 저는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거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왔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동과 도대체 뭐가 더 낫죠? 이렇게 막아서는 건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합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리고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31일 날 발부가 됐으니까 이제 1월 6일까지겠네요. 1월 6일 전 단계에서는 아마 경찰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영장의 집행을 시도할 겁니다. 집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거부했던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에 하나가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10억 원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근데 지지자들이 당사 앞을 막아서서 결국 집행이 실패했고 불구속 기소했던 사례가 있고요. 이인재 당시 2004년의 의원도 구속영장 집행을 하려는데 결국 실패하고 한 달 후에나 집행이 됐던 사례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대국민당화를 통해서 헌법재판이건 수사관 당당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당당하게 임하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거고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정치적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을 때 국민의힘 차원에서 최소한 아무 논평도 내지 않거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논평을 기대했습니다만 역시 저의 그 바람 역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너졌고요. 서부지방법원의 형평성 문제를 이제 제기하셨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지적을 했던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겠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럼 저도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수사, 뭐든지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출석은 고사하고 일단 출석 관련 통지 송달조차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계속 수사 개시가 되지 않고 영원히 미룹니까? 어떤 분들은 야, 현직 대통령 관저 있는 건 뻔한데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무슨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 근데 그동안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됐던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하다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런 분들은 도주의 우려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수사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최대로 제가 완화해서 말씀드리면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영장 집행할 때 경호처에서도 막아설 거고 지지자들이 막아설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다치고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원들이 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그들은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또 이들 역시 다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십니까? 이게 정치적 탄압으로 보이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 집행에 응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그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더욱 보수가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뭐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보수층이 좀 집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기대시는 것 같은데 그 한계를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시각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나마 결집되던 보수의 그런 결집들도 조금씩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최상목 대행께서 2인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두 개의 특검 법안은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두 분은 여당에서 한 명 추천했고 야당에서 한 명 추천했고 뭐 이 부분이야 완벽하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일단은 임명을 하고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는 원래 여야 합의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야당에서 주장을 해서 이거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두 명을 하겠다 라고 해서 두 명을 추천을 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분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서 이분이건 혹은 다른 분이건 추천해서 올린다면 그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그 소위 여야 합의에 관련된 그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헌재 재판관 두 명마저 임명하지 않았다면 또 1월 4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탄핵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일단은 뭐 8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움직임에 나서기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명한 그 특별검사를 가지고 보수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었던 그런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합의해달라고 거부권 행사했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위헌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불과 2, 3일 후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또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전국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정치와 수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좀 상식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 올해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후원과 많은 시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정치와 수다가 작년에 실버 버튼도 받고요. 2024년에. 그리고 또 2025년에는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저희 정치와 수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치와 수다가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백성문의 시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